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쿠크 법칙입니다. 오늘은 록쿠크 법칙 81강을 할 차례인데요.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논어 1편 4장을 할 차례입니다. 1편 4장은 정자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자가 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정자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공자만큼은 아니겠지만서도요. 오늘날의 유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자가 정자입니다. 공자의 수제자는 물론 안연이라고 있었죠. 안자라고 합니다. 공자, 안자, 그리고 정자. 정자의 또 제자가 자사라고 있거든요. 자사는 공자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사의 제자가 맹자거든요. 이렇게 공자, 안자, 정자, 자사, 맹자 이 다섯 명을 동양오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성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자가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정자는 공자보다도 나이가 46살이나 어렸다고 합니다. 정자의 아버지도 공자의 제자였거든요. 그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어릴 때 공자의 제자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정자는 그렇게 아주 공자한테 사랑을 받고 아주 뛰어난 그런 제자는 아니었나 봐요. 공자가 그런 말을 한 게 있거든요. 이 정자의 본명이 삼이거든요. 정삼인데, 삼은 노둔하다 그랬어요. 노둔하다. 노나라 노자는 노둔할 노자이기도 하는데, 노둔하다라는 말은 좀 아둔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아주 이렇게 똑똑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공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특히 부모한테 효를 다하는 그런 어떤 이 제자였습니다. 이 정자가 지은 걸로 알려져 있는 것이 대학이라는 책하고 효경을 정자가 지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수제자는 안연이었거든요. 안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수제자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 수제자가 몇 살 때 죽었습니까? 31살 때 죽었습니다. 31살 때. 31살 때 죽었을 때, 이 수제자가 죽었을 때, 이 공자의 상심이 얼마나 컸으면은,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천상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떤 통곡을 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진짜 수제자가 어떤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마 안연이 오래 살았더라면 오늘날의 유학은 좀 달라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공자의 사상과 이 철학이, 그죠? 지금과 같이 어떤 이게 그런 유교 유학보다도 훨씬 더 폭넓고 더 깊은 그런 어떤 사상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정자가 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은요, 513성이라 그랬어요. 513성, 나오자죠. 나는 매일 3가지를 성찰한다. 반성을 한다. 라고 합니다. 513성 하면 혹시 떠오르는 구절이 없습니까?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언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113성이라 그랬죠. 113성. 매일매일, 그죠? 매일 날마다 3번 반성한다. 이렇게 배웠죠. 3번 반성한다. 라고 배웠는데, 그것의 원전이 이 정자의 이 말입니다. 513성입니다. 나는 매일 3번이 아니고 3가지를 반성한다는 겁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은 불충, 불신, 불섭이거든요. 첫 번째, 남들하고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불충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법과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불신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전한 것을 익히지 않진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불충하진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은 명사가 되는데, 불이라는 것은 불 뒤에는 그 동사나 형용사가 오거든요.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안일 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충성스럽지, 그죠? 좀 형용사로 이렇게 충성스럽지 않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충은 그죠? 중심되는 마음이거든요. 이 가운데 중자가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에 딱 꽂히는 그런 어떤 마음이거든요. 하나에 딱 꽂히는, 그리고 어떤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요? 남들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그러니까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진 않았는가, 이걸 묻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들하고 있는 데 있어서 항상 그렇게 진짜로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온 적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죠. 당연히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젊은 날 이렇게 둘러볼 때 말이죠, 그런 어떤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서도 마음은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지만은 행동은, 그죠? 행동할 때는 항상 명분과 어떤 원칙, 이런 것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 항상 그걸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남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 때 있어서 진실되게 몰입을 해서 그 어떤 딴 생각하지 않고, 그죠? 집중해주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저하고 이렇게 술을 가끔 만나가지고 한잔 나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 마스크도 저한테 선물을 주신 분인데요. 그분하고 홍어집에 가가지고 홍어를 좋아합니다. 홍어 막걸리를 한 잔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핸드폰을 좀 이렇게 만졌거든요. 만졌더니만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남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핸드폰을 만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얼마나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런 피드백을 해줬기 때문에, 아하, 그렇지, 이거는 나쁜 습관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 앞에서는 정말로 어떤 핸드폰을 만지거나 가능한 그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실제로 거의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가능하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한테 몰입을 하고 진실되게 몰입을 하려고 하지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를 둘러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피드백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리더에게 피드백은 매일 먹어야 하는 아침 식사와 같다 그랬어요. 리더가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신이 더 발전하고 또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불충, 그죠? 충성스럽지 않지는 않았는지, 그죠? 진실되지 않지는 않았는지, 진짜 몰입을 했는지 한번 둘러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불신. 이것도 불신하진 않았는지 보다는 믿음직스럽지 않게 보이진 않았는지 한번 이렇게 둘러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신자도 한번 보실까요? 신자는 뭡니까? 사람인이거든요. 사람인과 말씀언이 합해진 것이 신자거든요. 사람인과 말씀언이. 사람인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인자는 타인을 뜻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인과 말씀언을 합해놨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신뢰가 높아집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한 것을 지켰을 때,
근데 말을 해놔놓고, 그죠? 지키지 않으면 신뢰는 떨어지게 돼 있죠.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말을 한 것은, 남들에게 말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 믿을 신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지킬 어떤 그런 그 자신이 없으면은 말을 좀 삼가해야 되는 거죠. 희언, 소언을 해야 되는 거죠. 다언이면은 실언의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할 때는 좀 삼가하고, 또 말을 내뱉었다면, 약속했다면, 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게 신자라는 거죠. 그게 신자라는 거죠. 네. 정자가 지금 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자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자의 아내가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는 아들을 떼놓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 갔다 오면 돼지고기 삶아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아들을 떼놓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정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실제로 집에 있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삶아줬다는 일화가 들리거든요. 그죠? 말한 것을, 그죠?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불섭, 그죠? 익히지 않지는 않았는가? 라고 묻는데, 여기에 풀 텍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불섭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한 것을 불섭 익히지 않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할 전자가 있는데, 그 전한 것을, 전할 전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것을 나는 익히지 않지는 않았는가 하는 뜻도 있고요. 또 남들한테 전한 것을 나는 익히지 않으면서 말로만 전달하지 않았는가,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노는 1편 1장을 할 때 하기 시습지 불형 연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왜 행동으로 잘 하지 않느냐, 그죠? 항만하고 이걸 익히지, 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한 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거죠. 공자가 한 그걸하고 이게 텍스트가 좀 일맥상통하는 거죠. 예. 전한 것을, 전달받은 것을 내가 익히지 않았다면 항만하고 섭을 하지 않은 것이 되고요. 또 남들한테 내가 전한 것을, 전달한 것을 나는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했다 그러면 이건 언행불일치가 되는 거죠. 언행불일치가 되면 또 신뢰가 높아지겠습니까?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간디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간디가 사는 마을에 6살 난 아이가 있는데, 이 6살 아이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당뇨병에도 걸리고 몸에 어떤 이 종기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또 이 아이가 단 것을 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간디를 찾아가니까 간디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다가 15일 이후에 다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15일 이후에 다시 왔을 때 간디가 이렇게 말을 아이가 알아듣게끔 잘 타일르고 나니까 아이가 단 것을 끊게 되었다는 거죠. 그 엄마는 고맙기도 하고, 또 왜 15일 이후에 다시 오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간디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간디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5일 전에 왔을 때는 나도 단 것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나도 단 것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 어떻게 단 것을 끊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5일 이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는 거죠. 역시 위대한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섭이 안 되어 있으면서 남들한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게 되어 있으면서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이런 언행일치는 리더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덕목이고 또 아주 좋은 그런 습관인 것이죠. 끝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철학가를 졸업한 사람이 철학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매일매일 삶이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 화두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단일 행위로 판명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연속되는 행위로 판명이 되는 존재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습관인 거죠, 습관. 이 습이라는 이 글자는 말이죠. 이 밑에가 흰 백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 옛날에는 그냥 날일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매일매일 날개짓을 하는 것이 이게 습이 되는 거죠. 새가 바로 날아오릅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매일매일 날개짓을 연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비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은 그죠? 매일 세 가지를 둘러보는데 불충, 불신, 그죠? 불습하지 않지는 않았는지를 둘러보라고 이렇게 정자가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충, 신, 습을 떠올리는 그런 멋진 리더들의 한 주가 되길 바라고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록쿠크 법칙 이 방송을 사랑하고 또 성원해 주셔가지고 현재 구독자가 820명을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약속을 드리면은요. 구독자가 제 2차 목표가 1000명이었거든요. 예, 1000명이 넘어서면은 제가 이 독자들을 이 록쿠크 법칙 센터에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이 파티를 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 생각이 드시면은 좋아요,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남들에게도 전파도 해주시면은 또 전파 기여자는 매달 한 번씩 제가 그 공개 과정을 하는데 공개 과정에 무료로 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